사실은 평소 DDP와 같은 그런 비정형 건축물들을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로 주변 컨텍스트와 부조화 때문이죠. 근데 항상 DDP에 갈 때마다 새로운 공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유현준 교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두타는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 없어질 건물이지만 DDP는 100년 후에도 보존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요. 보통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주변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설계된 건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또 이질감 없는 풍경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보통 네모 반듯한 상가 그리고 아파트 되게 천편일률적인 그런 풍경을 갖고 있어요. 이런 풍경들은 어쩔 때는 숨이 좀 막히기도 하는 것. 하지만 DDP와 같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은 주변의 컨텍스트를 부정하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린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의적인 디자인 하면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비정형 건축물이죠. 비정형 건축물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또한 목록화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너 프로그램의 명령어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비정형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만 했었다면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한 가지라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화면에서 보시죠. 디자인 감각에 의한 비정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보고 싶습니다. 가장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르꼬르비제의 롱샹 성당이라고 보는데 뭐 이런 형태가 어디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형태를 디자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 재료가 발명되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마치 뭔가 버섯 모양 같기도 하고 이런 지붕이 특징적인 그 건축물이고 디자인 감각에 의한 비정형 디자인의 대표적인 주자는 이제 프랭크 게리인데 게리의 건축물 중에서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뭐 실제로 뭐 종이를 구겨서 만들었다 뭐 그런 식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 배의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면서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건축가만의 어떤 디자인 어휘로 만들어낸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그 접근해 보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자하디드도 사실 이 형태가 뭐 천을 접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까? 자하디드가 봤을 때 아름답다. 나는 이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만들 수 있다. 라며 이제 디자인 설명을 하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대표적인 게 저희 DDP죠, DDP. DDP는 이거 뭐 마치 뭐 우주선이 착륙한 듯한 이런 곡선 형태. 이거 뭘 파도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뭐 어떤 자연의 형태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하디드가 디자인한 그런 형태입니다. MVRDB의 벨리타워인데 이게 이제 계곡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 형태가 뭐 누가 뭐 원해서입니까? 이거 그냥 MVRDB에서 디자인을 한 거죠. 한번 들어가서 좀 자세히 봐볼게요. 네, 이런 형태. 이렇게 튀어나온 테라스의 각도들. 네, 여기서도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이 안쪽에 이런 것들이 꼭 계곡에 있는 그런 암석들을 연상을 시키긴 하지만 이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건축가의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타워 디자인으로 예시를 하나 보면은 아쿠아 타워인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도 이걸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성형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컴퓨터가 계산한 어떤 최적의 디자인을 생성해냈잖아요. AI나 뭐 컴퓨터가 그 여러 가지 디자인 생성한 것 중에서 이걸 선택한 것도 어쨌든 건축가의 그런 의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한 건축가의 감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디자인 예시로 타워형도 하나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컨텍스트 기반의 디자인이라고 한번 그런 표현을 써볼게요. 이건 영국에 있는 포스터에서 설계한 뭐 거킨 타워라고도 불리는데 오이 형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겉에 다이아 그리드 뭐 구조적으로도 공부를 해볼 것들이 있지만 이게 바람을 가장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라고 했는데 어떤 바람의 환경 또 하나 예를 들면 비정형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이 하나 빌딩이 여기에 있는 인면 패턴이 태양각을 분석해서 한 거죠. 어떤 자연 환경의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디자인에 적용시킨 그런 예시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콘텍스트 기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BIG 건축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이 형태가 어쨌든 비정형의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럼 이 형태가 왜 나왔냐? 어쨌든 설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한 게 있고,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여기는 위쪽, 여기는 앞쪽을 본다. 그리고 두 개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왜 이 형태가 나왔냐고 하면은, 태양을 여기서는 위쪽에서 받고 여기는 앞을 바라보게 그렇게 설계를 한 거다 라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비정형적인 형태가 나온 거에 있어서.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밴쿠버에 있는 그런 집합주거인데, 이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다가 이 꼭대기가 네모나게 되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이건 보면은 주변에 어떤 도로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나왔는데, 이 꼭지점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면서 이런 비정형 형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디자인 형태가 나왔습니까 했을 때, 이 아래쪽은 도로에 따라서 이 삼각형으로 만들었고요. 이 위쪽은 네모나게 만들면서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비정형 형태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또 예시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뉴욕에 있는 이 주거 타워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이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중정을 만들었고, 중정에서 이 한쪽을 위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 형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그냥 이게 네모나게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뒤쪽에서는 뷰를 바라볼 수가 없죠. 이 강을 향한 뷰를 바라볼 수는 없죠. 그러면서도 중정을 만들면서 이렇게 비정형 형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어떤 그런 나의 해석이 있어서 비정형 형태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은 비정형 디자인의 사례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컨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미미크리를 설명할 때 이제 가장 고전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제 가우디 건축인데요.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가 나무 같죠? 나무? 이렇게 이게 기둥 크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절점이 생기고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나무 형태의 어떤 이런 기둥 구조물을 했고, 이 안에 내부도 뭔가 자연 형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따와서 건축물을 디자인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미미크리의 또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이 벌집 구조를 볼 수 있죠. 벌집 구조는 이제 이 에덴 프로젝트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건축물에서 사용됐는데, 지금 이건 벌집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돔 형태를 만들었죠. 이 육각형의 이 벌집 구조가 이 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이오미미크리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중국의 워터큐브예요. 베이징 올림픽 당시 때 수영 경기장으로 사용했는데, 이걸 보면은 바로 이전에 보았던 그 벌집 구조와는 좀 다른 형태를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비눗방울 구조인데, 비눗방울이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는데 이 안쪽은 108도로 이루어지고 이 바깥쪽은 120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눗방울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이용해서 프라이오토라는 이 독일 건축가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프레임에 비눗방울을 채워 넣어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이런 걸로 이렇게 비눗방울의 형태도 비정형 디자인을 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인데, 요거 말고도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을 아주 많이 했죠. 이건 이제 새의 형태를 따라 했죠. 이게 이제 새 날개 형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더 접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킴틱 디자인도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장 누벨 건축가가 이제 설계한 건축물인데, 이제 카타르 국립박물관이에요. 이 전체 이 형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사막 장미를 본따서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막 장미가 뭐냐면 이런 꽃이 진짜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작게 보이는데 요런 돌멩이예요. 돌멩이. 돌 형태가 꼭 장미처럼 생겨서 그 형태를 그대로 건축물로 만들어서 바이오미미크리의 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물은 도쿄에 있는 국립미술관입니다. 이게 이제 파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옆쪽에서 바라보는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한데 이 앞쪽은 더 튀어나왔죠. 더 튀어나와서 이게 파도 형태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이 건물을 보니까 또 저희 서울에 있는
서울 신청사 건물이 이제 또 비슷하게 보이죠. 옆에서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파도의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에서부터 비정형을 가져오는 어떤 디자인 예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그 구조에서 디자인이 된 거에 가장 그 고전적인 예시는 이제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던 이 에펠탑이죠. 이제 다들 돌멩이로만 쌓아서 건축을 할 때 철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구조학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혁신적인 디자인이죠.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파리에서. 이제 뉴욕 이런 구조물로서는 이제 뉴욕의 베슬이 또 있을 수 있죠. 이게 약간 벌집 형태를 따라가면서도 벌집 구조를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하면서도 이제 구조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된 그런 예시로 볼 수 있고, 또 이건 이제 애플파크인데 이건 이제 원형의 구조, 그냥 원형 그 자체를 건축물로 사용했죠. 이런 구조를 디자인에 많이 사용하는 건축가가 저는 오스카 니마이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할 BIG 건축가와 전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어떤 구조 형태를 돌려서 뭐 이렇게 왕관 형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동그라면서도 원형 돔의 디자인, 반구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램프가 빠져나오는, 뭐 아주 디자인의 그 언어가 되게 굵죠. 비정형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노 명령어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비정형이 나오는 원리를, 이 두 개의 선은 이 한 평면에 있어요. 이때는 비정형 형태가 나오지 않죠. 이 점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 하나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가게 되면은, 이 점 하나가 위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선분 두 개가 하나의 평면에 있지 않으면은 이런 비정형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면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이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래서 이 삼각형은 항상 하나의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으로는 비정형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서피스 PT 명령을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지는 이 형태에서는 비정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서피스 PT로 이 삼각형을 구성했을 때 이 삼각형의 그 무한한 평면에 있지 않은 다른 점 4개로 구성됐을 때 이제 비정형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은 거예요. 이 두 개의 다른 직선, 그러니까 평면에 있지 않은 다른 직선이 연결됐을 때 비정형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몇 개만 알아보면은 그냥 라인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나가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얘는 뭐 이렇게 하나 또 여기도 이렇게 하나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잡아서 로프트를 시키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비정형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정형 형태는 또 어떻게든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듀 엣지로 이 두 개의 커브를 뽑아 볼게요. 그리고선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긋는다 했을 때 SWE 스윕 투레일로도 하나 둘 스윕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 형태 자체가. 왜냐면 이게 직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직선인데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이렇게 다시 직선으로 연결해 줬을 때 SWE 해서 첫 번째 레일, 두 번째 레일 했을 때 수입 형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잡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형태를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직선이 됐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것도 결국에는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로프트 명령어랑. 왜냐면은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어 볼게요. 라인을 하나 그어서 뭐 다른 이걸 교차를 찾는 다양한 명령어가 있지만 그냥 제일 간단하게 그냥 인터섹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듀 엣지로 이 두 개를 만들고, 이 인터섹트한 이 선을 이 세 개를 또 일로 갖고 와 볼게요. 얘네를 리빌드를 한번 시킬게요. 그래서 뭐 한 15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로프트 하게 되면은 또 이 형태와 어떤 비슷한 어떤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와 더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걸 더 촘촘하게 자르면 되겠죠?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서 한번 자르고, 이 스트랙 아이소 커브를 이용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많이 무수히 추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추출된 이 선들로 제가 로프트를 하게 되면은 과연 똑같은 게 나올까요? 네, 그렇죠. 똑같은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도 리빌드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리빌드를 해서 뭐 한 15 정도로만 해놓고 봐도 이 옆에 있는 형태랑 보면은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프트를 여러 개를 시킨다.
혹은 수입 트레이를 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커브를 다르게 놔준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그 비정형 디자인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평소 DDP와 같은 그런 비정형 건축물들을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로 주변 컨텍스트와 부조화 때문이죠. 근데 항상 DDP에 갈 때마다 새로운 공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유현준 교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두타는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 없어질 건물이지만 DDP는 100년 후에도 보존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비정형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늘 다르게 생각하자는 그런 평소 마음과는 다르게 영상을 제작하면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보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영상을 통해 건축에 대한 안목이 상향 평준화되고 더 다양해져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들을 설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